네,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이진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신 거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좋은 기회를 잡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것들을 또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을 주민들 여러분께 받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고 또한 직접 여기에 남겨주신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또한 여쭤보셨는데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유사한 질문들을 묶어서 엮어서 몇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곳곳에 낙후된 지역의 개발 계획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종로구 현황 쭉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종로구 일대 많은 지역에 대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있는지 우리 구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구청장 한 양반 중에는 그 여기서 나고 자라서 구청장 된 사람이 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관선까지 해서. 국회의원들 중에는 뭐 옛날에 대통령 하신 윤보선 대통령도 종로 분이셨고 뭐 우리 좀 박진 의원도 해화동에서 그거 나서 자랐고 이랬는데 하여튼 구청장 중에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네 변하는 건 잘 대충 다 아는데 우리가 종로가 80년대 후반에서 이 70년, 90년대 초반 그때 조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뭐 빌라도 짓고 뭐 하고 그때 조금 건드리고 안 한 데들도 있고 그때도.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지난 지가 한 40년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사실은 이게 그 우리가 이게 뭐 아파트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지금 주택의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가 좀 우리 지금 21세기에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현실이라서 저희는 사실은 지금 종로에서 이제 좀 재개발 재건축 하고 싶다는 분들이 우리는 다 재개발이지 재건축 분야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빌라스탄들 뭐 베르크는 거기가 한 30군데 정도가 지금 재개발하겠다고 뭐 모아주택부터 시작해서 지금 창신동처럼 신통하는 것까지 아파트 들어가는 것까지 한 30여 군데가 지금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초반부터 이게 사실 이제 여기도 주민들 75% 이제 동의가 되셔야 되는데 만만한 얘기가 아닌데 여하튼 저희가 이제 좀 초반부터 뭐 주택이라도 모아주택이든 뭐 아파트가 됐건 이제 주민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좀 실무들이 처음부터 들어가서 좀 이제 안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지금 30군데 정도 돼요. 동서 다 해서. 근데 저는 이거 다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제 재산가치 그 상승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 지금 교남동 경희궁 자리가 강북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입니다. 근데 뭐 새로 지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일들이 살짝 일어나냐면 그 건너편에 서대문의 영천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아파트도 있는데 재건축하고 싶어 하시고도 있는데 오래 되셔서 살살 저한테 이제 그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옆으로 이제 그쪽 동네에서 들어오는 얘기가 종로구 인구도 적은데 좀 종로구 편입시켜놔라. 근데 그 이유가 광화문 자이가 그 경희궁 자이가 이게 그 좀 시장말로 돈 되는 걸 봤잖아요. 지금 그 옆에 동네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경계선 있는 데서 서울로 주소 달면 그 가격 달라진다는 식의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창신동 쪽도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치면 서울에 이런 동네 어디 있습니까? 옆에 성곽 있죠. 저 시내 쪽으로 쫙 뷰 나오죠. 예? 거기다가 시내 한복판에 있죠. 그래서 조금 여기 우리 전문가들 계시지만 제가 이제 건설사 분들이랑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지금 재개발하는 그 업자들 말고 딱 걸려 있는 사람들 말고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좀 이제 제일 요즘에 그 모르죠. 옛날에 일군 업체들 거기 이제 그냥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지금 뭐 건설회사 임원이나 이런 양반들 만나서 혹시 물어보면 종로 쪽에 이 양반들 생각에 종로 쪽에 몰에서 분양가 안 된다는 걱정은 일단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차피 우리가 그거는 진짜 우리 동네가 가진 그 이 지리학적 위치가 딱 서울센터에 깔고 앉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30여 군데 정도 지금 판이 벌어져 있고 이런 적이 없답니다. 좀 다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안 쳐주셔도 되는데 박수라고 안 얘기합니다. 예, 예. 그냥 궁금하신 거 물어보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전에 취합된 질문들 오늘 쭉 설명을 드리고 또한 부총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건데 오늘 앞선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또한 궁금한 점이 지금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 플로어에서의 질문은 이따가 요 일정이 다 끝난 이후에 또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적어도 한 3분, 4분 이상 주셨던 질문입니다. 신통기획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단축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부총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신통이라는 제도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1년 9월 달에 이제 도입이 되는 제도인데요. 그 주택 재개발 시행하는 지역에서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에서 우리가 더 종역해갖고 무슨 안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거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정비 계획안을 수립해갖고 신속히 사업 추진 토대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이 결과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통으로 가면 한 그 절반 정도, 조금 더 기간이 보통 5년 걸리는 걸로 저희가 보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안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빠르면 반, 그러면 반보다 더 땡겨서 이게 좀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 경우에도 22년 12월에 우리가 이제 신통 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지금 한 2년 9개월 지났는데 이제 정비구역 지정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통이 그래도 한 저희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해서 지금 25년이니까 한 뭐 2년 뭐 이렇게 좀 그 절약됐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반 절약됐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저는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제가 늘 그때 왜 우리 주민들 그 신년 인사할 때도 말씀드리고 그런 게 제가 갖고 있는 그 이제 재개발의 3가지 원칙이 이게 뭐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닌데 첫째는 소외되는 주민 없이 가자. 가능하면 이건 참 진짜 현실적으로 100% 진짜 그렇게 가는 거는 지금 우리 75%도 어려운데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2번째는 주민한테 이익되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 3번째는 빨리 해야 된다. 결정나면 빨리 하자 이건데 하여튼 좀 요거는 저희가 지금 좀 신통하고 좀 진행이 되니까 시간도 땡겼고 그랬으니까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부총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추가 답변 있으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김진수 교수님 그리고 백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의 속도,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신통기획이라는 제도가 그런 여력들을 많이 열어놓은 제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께서 현재 우리 구역 상황이 어떠냐, 앞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추진이 될 거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과 같이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그 주민 공람도 했고 주민 설명회도 했고 그의 의견 청취도 했고 뭐 기타 등등 법적 절차도 지금 완수했습니다. 근데 그 25년 7월 18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에서 심의를 한 결과 일부 정비 계획 내용이 수정돼서 가결을 했고요. 요 지금 수정된 정비 계획안을 저희가 9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주민 재공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얘기한 수정된 게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뭐에 여기 산만리 놀이터 우리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문화공원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놀이터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걸 어린이 공원으로 해라.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 없이 우리가 어린이 공원으로 바꿔낼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거 지금 도시계획을 심의하면서 그 용적률이 좀 늘어나서 또 세대수가 101세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기는 2,566세대였는데
2667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저희가 9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제 주민 재공람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재공람 절차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세울시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을 할 거고,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늦어도 한 11월 달 중에는 고시가 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의견만 이제 그 동의율만 나와서 이걸 뭐그 조합으로 갈 건지 재개발 뭐 신탁으로 갈 건지 뭐 기타 등급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결정만 해주시면 그러면 뭐 바로 진행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구역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그 민원이 사실상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서울시에서 이제 신통 그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2022년 그 신통 신청 11월 3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해 주는 타이밍이 보통 이제 신탁으로 가든지 조합으로 가든지 결정이 나는 그 타이밍에 이제 거래를 하게끔 허가를 해줍니다. 요거는 사실은 왜 좀 거래하고 싶으셔서 계신 주민들도 알고는 있는데, 요거는 재본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서울시에서 결정을 내야 되는 성격인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추진하기는 뭐 신탁 방식이냐 조합 방식이냐를 좀 그러니까 75% 동의가 나온 거죠. 그렇게 결정되는 그 타이밍에 이걸 좀 결정해 준다. 그리고 좀 이게 좀 죄송스럽지만 제 능력 바깥의 일이다, 제 권한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맡은 빨리빨리 가는 게, 이게 동의를 얻어서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 토지거래 지금 허가구역 묶어놓은 것도 빨리 풀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네도 재개발이 빨리 들어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중요한 답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종전자산 가치와 추정분담금 결정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구청 안내문에 조합원 분양가, 아까 앞서 백준 대표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 지금 이제 궁금하다라고 또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제가 김지수 교수님 할 때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선생님 할 때 들어갔었는데, 이제 비례율 뭐 100% 150% 말씀하시고, 사실은 우리 동네는 좋아서 100% 150%까지 나오면 우리 자산 가치가 지금 올라간 걸로 평가가 되는 거니까 이제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까 교수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분양이 되느냐 공기가 얼마나 가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난다 그랬는데, 분양이 되느냐는 저는 사실은 우리 동네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지금 저기 나서 이 동네에서 쭉 하는데 이 뭐 괜찮을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동네가 괜찮아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도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잘 이제 끝나면 강북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어디냐 그러면 좀 광화문자리랑 여기 새로 지었으니까 경희궁제랑 여기 새로 지었으니까 여기가 거기 더 나갈 수도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진짜 사람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 생각이 이제 약간 이제 나라가 선진국이 되니까 좀 레저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강남 아파트촌에서 조깅할래? 요즘에 뛰는 거 유행이잖아요. 성벽이랑 궁전 담벼락에서 뛸래? 그러면 지금 이쪽을 선호하는 걸로 좀 바뀌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 캐대언이라고 지금 만화 영화에 우리 낙사도 나오고 해갖고 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괜찮은 거거든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좀 여기 좀 여러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 강원도 촌에서 벼슬을 했었어요. 거기서 우리 오늘 석조씨랑 자매기를 맺었는데,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주민들 간담회할 때 이 재건설 되건 아니고 하여튼 땅 파시지 말라고, 지금 땅값 다 올려놨으니까 땅 파시지 말라고. 근데 거기는 지금 아파트 값이 한 7천 8천 하던 게 6억 갑니다. 그럼 뭐 기차 뚫리고 길 뚫리고 이러면서. 근데 여기 우리 동네는 난 더 괜찮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니까 하여튼
일단 비례율은 그런 거고 추정 분담금은 이제 그 나오는 거에 따라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예.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구청장님께서 저는 이제 구청장님 자주 뵙습니다. 방금도 오셔가지고 정말 비례율 저거 130? 진짜 구청장님 생각할 때는 더 높아질 거라 이거예요. 분양가가 분명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한 거의 150%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암산도 금방 어떻게 청장님이 원래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제가 정말 이 정비계 특히 신터교육 여러 번 현장 하실 때 제가 오세훈 시장님하고 통화하는 것도 옆에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용적률, 층수 완화, 사업성을 높여달라. 이 청장님이 직접 이렇게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백준 대표가 얘기하셨지만 그 130 몇 프로 제가 볼 때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명품 아파트가 될 것이고 그러면 분양가가 높아질 것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것이기 때문에 150% 비율 가능하지 않느냐 저한테 오시자마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아시죠? 권리가격의 의미를. 그러니까 종전자산이 예를 들면 10억이라면 결국은 여러분 권리가격은 15억이 되는 겁니다. 15억의 자산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제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75% 동의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조합 방식으로 가든 아니면 신탁 방식으로 가든 그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시를 압박하든 사업성을 좋게 또 구청 우리 임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추정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로 추정이에요. 이게 비례율도 사실은 약간 추정하는 거니까 비례율이 높게 나와서 자산 가치가 높게 나오면 그러면 추정 분담금이 거기 이제 분양가 얼마냐에 따라 그걸 자산 가치를 빼고 나머지 거라는 거니까 조금씩 이제 비례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좀 추정 분담금이 잡히더라도 좀 내야 되는 게 좀 진짜로 분담해야 되는 게 줄어들 수 있고 재산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두 개가 맞물려 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으셔서 뭔가 방향을 설정하는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빠른 사업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속도, 결국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11월 달 우리가 고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빠른 사업 방법은 일단 75% 동의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오면 신탁 방식이냐 조합 방식이냐 이거는 조금 의견은 엇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목표는 재개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뒷얘기고 그래서 조금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그 주민들이 이제 조금 이거 좀 아니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 좀 나와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정확하게 정보를 아셔야 이게 내 재산에 이익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아셔야 결심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빠른 사업은 일단 고시가 나면 빨리 동의율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동의율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신탁으로 가느냐 조합으로 가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아까 토지거래 지금 허가구역도 풀리고 동시에 가니까 지금 제일 빠른 사업 방식은 사업 방식이 아니라 동의율을 얻으면 해결이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선 전문가님들의 이야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계속 동일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앞선 질문들과는 달리 조금은 일종의 강론, 어떤 개인적인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 질문인데요. 현재 12구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면 9구역 구릉지 쪽에 아파트 받는 게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전문가님들한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변선보 변호사님 감정평가사이기도 하고 현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구역이 다르잖아요. 12구역에 가지고 계시고 만약 9구역에 가지고 계시면은 각자가 다른 구역이기 때문에 각자 아파트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곳은 이제 한 군데만 받을 수 있는데 종로구는 투기과열지구 아니기 때문에 각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통기획을 통해서 토지거래 허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혹시 이게 소위 강남 3구, 그다음에 이제 마용성 여기가 사실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토제도 대상이 되고 그런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는 하나밖에 안 못 받습니다. 설사 구역이 달리해서 여러 군데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팔든지 그건 청산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투기과열지구 아니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토어제를 적용하는 것은 뭐 때문에? 신통기획 때문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토어제. 따라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종합 설립이 되거나 아니면 신탁 방식으로 결정이 되면 바로 토어제를 풀으라고 오세훈 시장님한테 강력히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럼 바로 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한 이후에 재정착률, 재입주율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24년도 평균이 20%라고 하는데 재개발 사업이 원소유자를 내쫓거나 또는 그들에게 뭔가 손해를 보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재개발의 이제 세 가지 원칙. 아까 소외되는 주민은 없이 가도록 한다. 두 번째,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재개발해야 한다. 이건 지금 거기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이런 동네도 있다 그러던데 요게 어떻게 된 사연으로 이렇게 됐고 우리가 어찌하면은 주민들이 이익할 수 있을지 요거는 저보다는 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아무래도 학교에서 연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소위 재정착률. 상당히 학계에서도 연구 대상이지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도시 정비,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면 소위 원주민 내몰림 현상,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상당히 아픈 일이죠. 자기 오랫동안 정말 태어나서 자라고 정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그 숨결 같은 품 같은 그런 고향인데 개발 때문에 떠나야 되는 이런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재정착률이 낮은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사업 기간이 길잖아요. 내가 되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좋아, 신통이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도 좋다네. 그러면 이제 조합설립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신탁으로 이루어질성 싶으면 그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럼 지금부터 해도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하고 이주 철거하고 공사 한 4년 걸리고 10년 또 걸리겠네. 거의 한 7, 8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정도 돈 팔아가지고 아니면 이주입 받고 좀 좋은 아파트에서 살려고 그렇게 떠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캐피탈 게인, 소위 개발 이익을 실현하는 거죠. 팔고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그러나 청장님께서도 너무 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부담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팔고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재정착률이 낮은 이유는 대개 이렇게 새로운 주거지를 이참에 재산 가치가 개발하면서 이 재산 가치가 높아지니까 팔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교수님 얘기는 결국은 이 서울 시내 딴 데서 지금 제2주율이 20% 된 이유가 당신이 가진 자산 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팔고 딴 동네로 가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동네 좀 다른 게 제가 우리 학생 아이들 만나봐도 약간 그러니까 종로가 그 고향이라는 느낌이 서울에 별로 없거든요, 그거. 근데 여기가 좀 고향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특히 우리는 여기 떠나시면 안 된다는 게 강한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례율 이거 잘 만들어내고 이제 주정분담금 잘 적어하면 그러면은 하여튼
그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래 그러니까 추정 분담금을 줄이는 거니까 조금 우리가 장가치 올려서 덜 내고 아파트를 입주하실 수 있게 좀 우리도 좀 이게 그걸 하려면 이제 규제 풀어서 조금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적률도 늘리고. 그래서 아까 서울시에서 하면서 한 100가구 늘어났는데 하여튼 요거 계속 진행되는 대로 좀 노력을 하면서 그 주민들이 좀 적게 분담금을 내고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 있게 좀 하여튼 그런 개혁 노력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지 30평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은 무조건 손해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토지 100평 미만은 아파트 1+1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1+1 이게 저희 가게에서 무슨 웨어스 사고 과자 살 때 요즘에 저기는 2+1은 익숙한데 아파트 1+1 예, 아파트는 5+1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한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백준 대표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번 토요일 날 관리처분 총회를 하는 가락 3만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1+1이 신청자 제법 있었습니다. 기존의 큰 평형 아파트들이 작은 평형 두 채를 신청한 것인데요. 법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행과 시점에 내 종전 자산의 감정 평가액, 그 평가액이 아파트 두 채 값이 넘는 경우, 그 경우는 무조건 받습니다. 첫 번째가. 그런데 +1을 받는 것은 반드시 전용 60제곱미터, 다시 말해서 24평형 이하로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으로 받는 것은 준공 후 3년간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덩치 큰 집이, 가격이 비싼 집이 적잖아요. 두 번째 조건이 가격이 안 되더라도 건물의 주거 전용 면적이 아파트 두 채 전용 면적 넘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24평형은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18평이에요. 그럼 그 두 채면은 전용 면적이 36평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집이 주거 전용 면적이 32평 넘으면 분담금은 낼지언정 두 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층 집, 3층 집이 무조건 손해라는 것은 옛날 방식의 사고입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죠. 1+1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채, 세 채, 그러니까 2층 집, 3층 집은 주거 전용 면적 32평이 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1+1은 땅이 큰 집은 감정가격이 넘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땅이 작거나 혹은 땅이 일정 조건이 되더라도 가격이 두 채 값이 안 나왔더라도 건물이 주거 전용 면적이 두 채 조건 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큰 거는 예를 들어 32평 받고 25.7평이죠. 32평 받고 24평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건물이 좀 더 큰 것들은.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25.7평이랑 18평 하면 대충 한 44평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건물의 전용 면적이 44평 이상인 집은 분담금을 추가로 낼지언정 두 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1+1은 무조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요즘에 또 하나의 트렌드가 +1이 아닌데 사실상 +1을 달세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처럼 아파트 짓는 게 바로 부부임대죠. 흑석동, 저희가 흑석동에서 저희가 많이 했는데 흑석동은 33평형인데 10평 정도는 등기는 하나인데 현관을 두 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분임대라고 해서 부분임대 아파트가 요즘의 추세입니다. 역세권 추세에서 저희 창신동이 딱 맞는 조건이죠. 그렇게 해서 등기는 하나라 하더라도 현관 두 개를 통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내 자식이랑 요즘은 사생활에 보호되니까 자식이랑 같이 살더라도 현관 두 개 주면 좋고 또 세를 넣어도 좋고. 그래서 실제로 흑석동 일대에서는 부분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냥 현관 하나인 집보다 분담금은 1,500 정도 더 냈는데 아파트 값이 한 2억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네이버 부동산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부분임대 방 한 칸짜리가 전세가 3억이 넘습니다. 근데 분담금을 납부하고도 충분히 내 집이 또 나머지 24평, 34평이면 10평짜리 부분인데 그 다음에 내 24평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만이 아니라 사실상 1+1인 부분임대까지도 계산한다라면은 건물 큰 집들은
1+1 받고 원래 있는 집에서 대문 2개의 집 받고 그리고도 만약에 가액이 좀 더 남다면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덩치 큰 집이 항상 손에 대해서 동의서 안 냈는데 요즘은 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저도 우리 백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거 아파트 1+1 뭔지 알았어요. 그때 이해하셨죠? 예. 정말 여기서 그 한 말씀만 제가 꼭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요. 대개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 이렇게 쫓겨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근데 대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르신들이 집 한 칸 있고 세를 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개발하고 나면 아파트 하나 받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은 정말 이걸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 놔봤자 정말 월세 좀 받죠. 100 몇십만 원 받지만 고쳐주느라고 이 비세고 이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재개발 통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 왜냐하면 좀 넓거든요. 그러면 전용 면적이 넓은 걸 그러니까 2개 받을 수 있고 더 나가서 큰 평수 40평대를 받아서 부분 임대로 입출입구를 2개 만들어서 그러면 꼭 두 집입니다. 그러면 거의 1+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구가 될 수 있어서 하나는 자기가 살고 적은 평수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0평대 자기 살고 25평대는 부분 임대 주면서 또 하나 +1 받은 거는 또 세 주고 그러면 월세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더 좋으면서 따라서 그게 또 재산 가치가 높아집니다. 저는 정말 오늘 좀 많이 안 오셨거든요.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야 되거든요. 대우 세놓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동의를 안 하고 주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줘서 하루빨리 제가 요 마포 공동 7구역 오늘 제가 주민협의체 회의 진행해왔거든요. 거기는 조합설 총회하려고 76% 동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도 분열이 됐어. 근데 제가 파리를 지켰습니다. 빨리 조합장 정리해라. 동의를 내야 조합 설립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26일만 16%를 얻었다니까요. 여기도 저는 충분히 그럴 메리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홍보위원이 돼야 됩니다. 구청장께서 홍보위원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밤늦게까지 지금 이렇게 주민들 직접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민들에게 전파하셔가지고 정말 이제는 소위 종로의 르네상스 부흥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독주택 소유자, 다가구 소유자, 다세대 소유자, 또 상가를 운영하시는 근생 소유자분들이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지만 방금 답변해 주신 사항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계산해 보시면 예, 답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앞선 그 백준 대표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아파트 1+1 분양 자격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리 준비된 사전 질문 이외에 지금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예, 손을 들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혹시 마이크가 준비됐을까요? 네네. 요 앞에 예. 말씀 주십시오. 네, 19역 소유주 김영필입니다. 오늘 참 잔잔한 감동입니다. 이렇게 그 정문원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창신동을 위해서 이렇게 토크쇼까지 밤늦게까지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해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감동을 받은 거는 이렇게 굉장히 소탈하시면서 멀리서는 자주 뵙긴 했으나 소탈하시면서 이렇게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또 이렇게 옆에 계신 전문가분들께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모습 참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캐대헌 말씀하셨죠? 캐대헌. 네, 지금도 우리가 종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제가 관광객입니다. 예. 네,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종로 성곽길 쪽 종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동대문 보면은
굉장히 외국인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외국인인가 관광객인가 외국인들이 뭐 한국 사람인가 하고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창신동 종로는 굉장히 핫한 거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그 남측과 북측과 구구역, 10구역, 11구역 다 좋은 개발안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그 창신동 남북 지금 도로가 없었는데 남북 도로도 이번에 그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동서 도로도 지금 지하화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 멋진 게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12구역이요. 저희 그 똑같은 9구역, 10구역, 뭐 11구역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로 12구역이 아직 예비 구역 지정도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7월 달에 종로구청 도시개발과하고 잠깐 좀 미팅을 했었는데 12구역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만은 작년 12월 달에 12구역이 예비 정부구역에서 탈락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슈가 뭐냐면은 이슈하고 지금 이슈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게 12구역이 개발을 하려면 동취구에서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출입구가 없다. 근데 요번에도 다시 동의서를 걷어서 제출해도 출입구는 여전히 없다. 그래서 제외되지 않을까? 12구역이요. 뭐 그런 우려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창신동 모든 주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모든 곳이 다 개발이 됐는데 거기만 12구역만 정말 슬렁거려 남는다 그러면 창신동은 영원한 창신동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로 개발과 도시개발과 팀장한테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12구역을 개발 안 하는 게 최상이냐? 출입구가 없어도 개발하는 게 최상이지 않느냐? 종로가 이렇게 핫한데. 그랬더니만은 뭐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해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12구역이 지금 61%의 동의율과 뭐 10% 초반대 반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제출한 걸로 알고 10월 달에 발표가 나는 걸로 아는데, 저희 창신동 전체를 위해서 12구역은 꼭 이번에 예비 구역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힘써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12구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좀 크게 가야 뭐 다 좋지. 그러니까 그 말씀 알겠고요. 저희 같은 서울시의 그 12구역 지금 뭐 시민 내용 잘 받을 수 있도록 국장 좀 뭐 예, 우리 12구역 우리 질문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종로에서도 그냥 고민이 많은데 현재 지금 동의율이 61%가 넘었고, 그래서 10월 달에 서울시 상정위원회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도 서울시하고 교감을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뭐 질문하실 오늘 잘 정보가 전달이 됐나요 오늘? 네. 뭐 더 질문하실 분들 안 계세요? 그러면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 이걸로 마감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저희가 하여튼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구역별로 한 번씩 하고 추석 전에,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할 겁니다. 계속 또 해서 그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좀 전달이 돼서, 아까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1+1 얘기하면서 요즘은 지금 평수가 커도 그거 인정받고 다 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주요 이제 내는 그 반대 논리 중에 하나라고 우리 김진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율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여기는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는 그거만 되면 지금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추석 명절에도 그렇고 좀 일단은 원래 제가 좀 일을 해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그냥 난 찬성이다 한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거든요. 반대 의견도 많아서 이게 뭐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거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합쳐주셔서 그 이웃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가지 않게,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요거 이제 또 다시 이런 자리 마련할 땐 좀 나와서 같이 좀 어떤 건지 듣고 궁금하신 건 직접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답을 들으셨는데도 안 되겠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보는 정확하게 알고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좀 마련을 또 마련할 테니까요. 하여튼 오늘 밤 늦은데 다들 모여서 그 고생하셔서 또 감사드리고, 근데 이게 우리 재산같이 올리고자 하는 일이 하나니까 좀 그 다른 주민들도 다음에 할 때 좀 이렇게 좀 모시고 나오셔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 좀 많이 모시고 나오세요. 그래서 좀 그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설명들 드릴 수 있게 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감하겠습니다. 그럼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